이 김두관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중진 의원 대권에도 도전을 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을 한 중진 중에 아주 핵심 중진 의원이 상당한 메가톤급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민주당의 중진입니다. 김두관 이 대선 후보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까이서는 바로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도 나왔죠. 지난번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에 맞붙을 선수가 없자 이재명 혼자 나와서 혼자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거 흥행몰이에 마이너스인데 이거 큰일 났다. 누가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찰나에 김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재명과 맞서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전당대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당당히 맞서보겠다. 즉 비명 이재명의 동조를 하지 않고 또 반명 이재명의 오히려 반대 기술을 자처하는 그런 김두관이었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군수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죠. 그것은 노무현 때 발탁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농고 저 김해가 있죠. 김해 남해군요. 남해 종합고등학교를 나온 저도 그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승한 제 지인이 저기가 바로 남해 종합고등학교인데 저기가 김두관이 나온 학교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바로 남해 군수를 역임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때 일약 군수 출신의 행정자치부,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었죠. 내무부 장관, 또 그 뒤에 경남도지사를 또 역임을 합니다. 경남도지사. 그래서 이거 정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끝내준다. 아주 시골 농부 출신의 군수. 또 그것까지만 해도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인 것이죠. 우리가 군수와 이장이라는 그 영화도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마는 군수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남도지사, 그것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문재인 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도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더군요. 제 기억에 아마 7, 8명이 나와서 5등, 6등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관련 기사를 쓰고 그래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주목을 끌지는 못하더군요. 민주당 그 당원들에게. 아무튼 또 그 경남도지사를 거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의 아주 완전한 중진 의원이죠.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의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비명쯤 될 겁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이재명의 일당 독주 이것을 나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명 쪽으로 스탠스를 잡은 사람인데요. 바로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 법정에서 김두관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대법원의 재판일까요? 그것은 김두관 이 전 의원이 소송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냈죠. 본인이. 그렇다면 지난번 총선 때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김태호 지금 현재 의원이죠. 김태호 의원과 지역구에서 만나서 결국에는 김태호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이긴 그런 상황입니다. 2084표 득표가 났네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일찌감치 냈는데 그게 바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대법원 법정에서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가장 빨리 취재를 해서 선거 보도를 쓴 게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김두관 민주당 경남 도당위원장,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입니다. 20대, 21대 국회의원인데요. 어제 오후 2시 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특별 일부, 여기에는 대법관이 노태악이 누굽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즉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중에서 나이가 좀 많고 고참에 속하는 분들이 뭐 투표 없이 그냥 누가 하시죠 라고 해서 호선을 하는 그런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 사진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노태악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얼굴을 좀 많이 보죠. 바로 이제 왼쪽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어제 대법원 법정에서 만난 김두관의 얼굴입니다. 이 대법원 특별 일부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요 소송을 하면 다 거기에 이 1년 남바가 붙죠. 요 1년 남바를 보니까 2024 수 38이군요. 2024는 이제 올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8번째 이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요 특별 일부 대법관 노태악이 관장을 하고 있는 요 특별 일부에서 올 38번째 지금 심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두관 얘기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나는 이번 선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전자개표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과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 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전자개표기 이 집계 과정에서 수치를 이 컨트롤 충분히 외부에서도 충분히 이게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전자개표기인데요. 정확히 더 쉽게 얘기하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저 투표지를 기호 1번에 찍은 사람들 투표용지는 쫙 또 한 곳으로 모으고요. 기호 2번 김아무개한테 찍은 것은 또 쫙 분류가 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보시는데요. 바로 그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이 김 위원장, 즉 김두관은요, 올 4월 총선에서 양산 을 지역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죠. 이른바 PK라고 하는 경상남도 양산에는 두 개 지역구가 있는데 양산갑, 양산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에게 2084표로 졌는데요. 김태호 요 당시의 후보, 지금은 의원인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 4일 전에 원내대표 그 선거에 나갔죠. 이른바 한동훈계 쪽에 지원을 받아서 김태호가 나갔습니다. 저쪽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권성동이 한동훈 대표로 권성동이 나갔고, 이쪽 한동훈 쪽에서는 자기 원내대표가 자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주위에는 다 비례대표와 초선, 기껏해야 1.5선인 누구죠? 수석 최고위원, 이름 기억에 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정도가 있지, 이렇게 3선, 4선, 5선 이상 이 중진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이제 막바지에 합류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 어드바이저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김태호 의원에게 우리 한동훈 계 대표로 한번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36표인가 밖에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그런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 민주당의 김두관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16% 평균 16%포인트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다 이렇게 뽑아오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선거일에, 막상 선거일에는 2084표로 이게 뒤집힌 거,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더욱더 이 전자개표기, 제가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했죠. 투표지 분류기가 이건 부정확했다라고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수십 번 나에게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요. 또 한 가지는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 이것도 나 김두관에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평균 16% 이상 앞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힌 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여론조사가 크게 왜곡됐던가 아니면 선거에 부정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현장 인력의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수개표 분류, 재분류 분류 과정에서도 왜곡 의혹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이게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수출이 된 것이죠. 그 개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보다 조금 덜 이 민주주의가 뒤늦게 도입된 나라들은 이제 이런 게 아직 그 미흡한 상황이니까요. 특히 우리에게 선거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입하는 나라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관 얘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라고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앞에서 선거 당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불신을 드러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만이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만처럼 현장에서 100% 수개표, 직접 이렇게 전자개표라든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가 손을 타고 뒤에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전자 시스템은 그런 거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해외에서도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100% 완벽한 수개표, 대만 사례 이런 것들을 강력히 권한다라고 하고 바로 김해 양산에서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하나하나씩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방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 여기에 노태악 그 중앙선거위원장이 대법원 특별 일부의 주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선거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다 끝나고요. 이 재판 때는 이 취재를 한 기자가 들어가지를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고 이렇게 이 김두관,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중진 의원,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대권에도 도전을 하고 또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을 한 중진 중에 아주 핵심 중진 의원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어떻습니까? 상당한 메가톤급 이 사실은 폭탄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민주당은 지금까지 최근 선거에서 주로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 얘기는 아예 입 밖에 꺼내질 압니다. 그러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비하하기가 일쑤였는데요. 이 재판이 끝나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요약해 설명을 쭉 하고, 그렇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라고 아주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즉 4월 총선에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동의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김두관이고 오른쪽에는 말씀드린 김태호. 이거는 원내대표 선거는 아니고요. 아마 각자 지역구에서 4월 달에 4월 10일 날 아마 투표를 직접 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자기가 선거는 무효다라고 낸 소송은 전 서프라이즈라는 이 온라인 매체 신상철 대표가 도와서 제기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 신 씨는 오늘 대법원 재판에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김두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등장을 하는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요, 2013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 민주당의 추천조사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신상철, 저도 뭐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는 친노무현, 그 친노 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 업체인데요. 매체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들어서서 특히 지금 이재명 때는 그다지 여기서 어떤 뭐 보도를 했다,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노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대표였던 신상철과 함께 지금 저 사진에 나오죠. 아마 뭡니까 그 천안함 피격 사건 때 무슨 그 패널로 몇 번 나온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군요. 바로 이 김두관과 신상철이 이번 소송을 주도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4월 총선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글쎄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다소 아주 폭탄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것을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낸 사람들을 오히려 얕잡아보고 비하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의 선거는 지난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 빼놓고는 어떻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총선은 벌써 세 번째 연이어서 총선에서 일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척 강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김두관이 대법원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후보로서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지라고 부르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